2020년 새로운 10년을 이제 준비하는 첫 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제 그 활동을 잘 하려면 목표를 잘 세워야 되겠고요. 이제 한국산업부항공원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 연도는 2030년이 될 것이고 2030년까지 달성할 한국산업부항공원 목표를 개발해야 될 텐데요. 그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검토사항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발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이제 뭐든지 새로운 걸 하려면 그 전에 세웠던 것들에 대한 이제 반성,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년 전에 세웠던 산업부항공원 목표 2020의 특징을 살펴볼까 하고 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030 목표 개발을 할 때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목표를 개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부항공원 이제 원에서 한국산업부항공원 목표를 제시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산업부항공원과 관련된 목표를 제시한 데가 정부 차원에서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정책 목표 2010, 2020 이렇게 만들긴 합니다만 여기서도 산업부항공원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 차원에도 사실 이제 보건 정책 목표를 세우는 게 2010에 대해서야 이제 가시화되고 2010도 아마 2000년대 중반쯤에서 미국을 따라서 세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1999년에 한국산업부항공원 목표 2010을 제시한 걸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이때는 이제 김정부 교수님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3년에 한국산업부항공원 목표 2020에 이제 감목표를 제시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거쳐서 2016년에 수정된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하고 2017년에 수정된 목표를 확정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2020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텐데요. 2020에 설정된 목표를 달성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2020년도에 농자의 구황건강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제 달성했느냐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될 테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보다는 2020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어떤 한계를 지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알아보는 게 의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의 경우에는 이제 2010 목표하고 달리 이제 목표 수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에서는 이제 5개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0에서는 이제 10개 목표로 항목을 증가시켰습니다. 2010의 경우에는 이제 세부 목표를 5개를 뒀는데 이 5개의 목표가 모두 질병 관련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시경험 명시 지수를 얼마 의뢰하러 한다, 치명적인 피로 제한율을 얼마나 낮춘다 등등 대부분이 이제 질병 관련 목표였습니다. 2020을 이제 세울 때는 이 질병 관련 목표 외에 좀 목표를 다변화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보건의식 캠프라든지 제도 및 정책 관련 목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화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 이후의 흐름이 건강증진이라고 하는 흐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질병 중심에서 건강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서 미국 사람 올 때마다 디시즈 오리엔트에서 헬스 오리엔트로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도 그렇게 바꾸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때 어쨌든 이제 질병 유지 목표에서 탈피해서 건강 증진 목표까지 포함시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목표라고 하면은 단일 목표가 있고 이제 위계적 목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보통 맨 위에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고 목적이 목표 그렇게 그 목표를 체계화하는 걸 우리가 위계적 목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 한국산업과목 목표 2010도 그렇고 2020도 그렇고 유기적 목표로 설정된 바는 없습니다. 단일 성과 목표만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목표를 만드냐에 따라 다양하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많이 쓰는 이제 방식 중에 하나가 투입 산출 모형이죠. 투입 산출 모형은 이게 기본적으로 목표를 세 가지를 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입 목표를 세우고, 산출 목표를 세우고, 결과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모든 정부 사업, 건강증진 사업의 경우에 이제 되게 그 투입 산출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투입 목표, 이제 산출 목표, 결과 목표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 2010이나 2020은 모두 이제 이 결과 목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짐작을 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제 과연 이제 우리가 2030을 만들 때 현재처럼 결과 목표만으로 구성할 거냐, 유기적 목표를 만들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0의 경우에는 목표 설정을 위한 이제 자료를 사용을 할 때 사실 이게 1999년도니까요. 정부 자료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민 구강건강 수준 실태 조사를 할 때 이제 그나마 공식적인 통계로 이용됐던 것이 1972년이죠. 대한대취협회에서 조사했던 것들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국민구강보건연구소라고 하는 거를 이제 김종대 교수께서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1995년도 조사를 하고 1990년도 조사를 하게 되고 1990년도, 95년도 조사를 하게 됐죠. 이때는 이제 주로 이제 바로 민간 연구소에서 조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20을 할 때는 다행스럽게 이제 국가 조사 자료들이 이제 일부 있었기 때문에 자료로 이제 민간 연구소나 국지적인 자료만 이용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 실태 조사 자료라든지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들을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또 여러 국가 자료들이 있죠. 의료 패널 자료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도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 이제 우리가 노동부 유명을 받았었을 때 노동자의 국가건강 관련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여러 자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습니다만 어쨌든 이때는 이제 어쨌든 국가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목표를 좀 세우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2010도 그렇고 2020도 그렇고 이 목표를 세울 때 소수의 전문가만이 모여서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010보다 2020이 좀 나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인 상황. 그러니까 이제 구강보건 관련 학자만이 이제 참여를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한계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었으면 대외로 잘 공표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홍보 상당히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목표, 잘 알려지지 않은 목표,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산업 구강보건이라고 하는 분야가
정부에서도 굉장히 소외된 분야였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제가 이제 뭐 보안보건 사업단이나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산업보안보건 그런 벌써 보건복지부가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에 이제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때는 직장보건보건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조금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또 노동부의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산업보건 자체가 사실은 이제 노동자의 건강 증진이라기보다는 안전의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거고, 여러분이 뭐 들어보셨습니다만 뭐 올해 좀그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나마 줄었다고는 하나 줄은 게 좀 800명 이하로 줄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800명이면 여전히 하루에 한두 명은 두세 명은 꼭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거고, 저희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사실은 이 산후보건이 제시한 목표라고 하는 게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당위로서의 목표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요구서라는 목표의 이 특징을 가지는 거죠. 이게 특징이자 어떻게 보면 한국산업보건공원이 제시했던 2010과 2025의 목표의 결정적인 한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 설정을 이제 잘 해야 될 텐데요. 이건 잠깐 뭐 옛날에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2016년에 이제 수정 목표를 제시하면서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의 일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5대 목표에서 10대 목표를 이제 늘렸습니다. 이게 이제 2010 목표죠. 그래서 이제 뭐 우식경 연구치 지수를 3.5로 낮춘다든지, 우식경 연구치율을 10% 이하로 낮춘다든지, 치명세 마약 필요자율을 35% 이하로 낮춘다든지, 이런 이제 질병 관련 목표를 세운 거죠.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제 그 일반 노동자들의 그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항인 것이고, 우리 산업보건공원이 가진 이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직업이 주는 병, 이게 이제 5번에 대한 거겠죠. 이제 치아 부식증에 관한 목표, 이것만을 이제 제시를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2020에서는 이제 2010에서 얘기했던 목표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면서 5개의 이제 새로운 지표를 제시를 한 거죠. 앞으로 이제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할 때 우리가 목표치를 세울 때 이런 근거로 이제 세웠다. 근데 현재 상태로 봤었을 때 어쨌든 이제 뭐 비슷한 자료가 있으니까 수정의 여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일부 수정을 하기도 하고 이제 해서 수정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보건정책 목표의 경우도 원 목표를 제시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평가를 해서 수정을 하게 되고 헬스피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뭘 이제 뽐짜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목표를 잡으면서 이제 제목을 붙인 거죠. 치아우식 감소 목표다, 연속 지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예, 그게 이제 뭐 미처치우식 감소 목표다. 이게 이제 연속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14년 자료를 봤었을 때 이와 같다. 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제 확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치명세만 피해자율이 이제 2016년도에 평가를 했었을 때 이제 가장 최근에 이 자료가 이제 이거다.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게 달성될 수 있겠느냐, 수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겁니다. 이제 이 지치제외 치아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검토를 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 치아 부식증도 이제 이런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미 중간에 했었을 때 오히려 이제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에 했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줄진 않았다, 오히려 늘었다 확인을 했었던 것이고, 이제 목표의 첫 번째부터 이제 좀 더 새로운 목표를 넣어보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현대보건의료의 결과가 건강 증진도 있지만 만족도가 증가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목표로 한번 잡아보자. 그러려면 이제 조사하는 항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국가조사 자료에서 이른바 이제 주관적 구강건강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목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노동 손실이나 활동 제한이 얼마냐, 이걸 어떻게 감소시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목표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근거들도 뭐 이제 제시를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구강검진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 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했었죠. 산구원이 이제 구강검진, 일반 구강검진 검진에서 이야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것은 대처협에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막 자기 일처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빠져나온 것이지, 사실은 그 일반 구강검진에 대한 얘기를 산구원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어쨌든 삼아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구강검진이 이제 우리가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니까 특수구강검진을 이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목표를 잡은 것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행태 같은 것들을 넣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 지역사회 구강보건 사업을 하거나 또 정부에서 뭐 학교 구강보건사 같은 목표를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점심 식사 후 있을 시청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집니다. 노인의 경우에 이제 요즘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던 거는 뭐 저작불편 호소율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뭐 넣어보자, 뭐 이렇게 이제 넣었던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이나 2020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30에서는 어떠한 이제 목표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이제 수치를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목표와 관련된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산업구강보건 목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얘기했었는데 과연 이런 용어가 적절하냐? 이게 이제 요즘에 뭐 노동부에서는 여전히 산업보건이란 말을 이제 쓰긴 합니다. 양방의 경우에는 뭐 직업보건이라고 바꾸는 경우도 있고, 환경보건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뭐 이게 이래서 요즘에 뭐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뭡니까 치약연구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강보건법을 만들 때는 복지부 내에 이제 그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복지부 내에 만드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제 이러면서 구강보건법까지 일부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미창부라고 있었죠. 미창부 내에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치약연구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그 저희가 이제 구강보건법을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그 미국의 이제 그 NIH에 있는 그 NIDR처럼 국민의 구강건강을 연구하는 연구소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치약계에서 만들려고 하는 구강보건의료연구원, 치약연구원은 산업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사업적인 경쟁력이 있고 뭐 이러니까 어차피 보건복지부에는 안 될 테니까 뭐 이러면서 여전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떼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자칫 산업구강보건 목표는 산업과 관련된 목표로 오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이름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지금 꼭 뭐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 산업권보건이라는 정의에 보면은 미국 이 치과의사가 45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전문 분야라고 할 때는 산업보건이 맞는데 어쨌든 대상자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조용수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정의를 할 때 당시에 이제 흐름이 뭐 근로자가 맞다고 이러니까 이제 근로자란 말을 이제 쓰긴 했습니다만 여기서도 어쨌든 키워드는 근로자와 분야입니다. 김종배 교수께서 얘기할 때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종사하는 사람의 후광을 보전하는 재반 행위라고 한다면, 근데 김종배 교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이게 산업구강본이라는 목표라고 하는 말이 오히려 안 맞을 수 있는 대상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노동자 구강보건 목표로 바꿔야 되느냐, 아니면 노동자 구강건강 증진 목표로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끊임없이 싸우는 문제가 노동자냐 근로자냐 갖고 이제 싸우죠. 사실은 이제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와 그 근로자는 거의 똑같은 말인데 이념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 말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 노동자를 찾아봤더니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표준 대국어 사전에. 그 다음에 이제 요 뒷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육체 노동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 더 봤습니다. 그랬더니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근로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근로라고 하는 말의 표준 대국어 사전의 얘기가 부지런히 일하는 근로란 부지런히 일하는. 그러면 부지런히 일함에 의한 소득으로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근로자 아니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법적 정의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동자라고 하는 게 법적 기준의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이 이제 사실은 외국의 노동법에 해당되는 법일 텐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바라보는 근로자하고 노동조합법에서 바라보는 근로자와 다르다라 이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근데 이게 좀 무슨 차이가 있냐? 찾아봤더니 근로기준법은 고용되어서 일을 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목표를 정하려면 대상을 정해야 될 텐데, 노동자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이 사람들을 뭘로 정해야 될 거냐. 이게 단순히 이념상의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상태를 평가를 하려면은 노동자 건강상태 조사라고 하는 게 별도로 별로 없으니까 자료원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은 것들을 이제 표준 자료원으로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직업분류가 있습니다. 직업분류 몇 개를 찾고요. 제가 옛날 했던 방식이면 직업분류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근로를 제공해서 임금을 받는 자니까 이 직업분류하고 직장 가입 코드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밴드로 치면은 비교적 노동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상에서 이
를 대상으로 했었을 때 뽑는 방법하고 노동조합법 상태에서 뽑는 것은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한국산업보안보건 목표든 노동자보안보건 목표든 그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목표 설정을 할 때 이게 이 평가 대표 연령을 정해야 돼요. 왜냐면 노동자 그러면 이제 노동을 하는 성인이라고 해도 이게 19세부터 너무 나이가 많잖아요. 너무 이제 넓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준 연령을 정해야 돼요. 대표 연령을 이제 정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0 때를 봤더니 대표 연령이 몇 살이냐 했더니 40세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40세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면서 35세에서 40세 연령군의 건강조사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40세로 치환을 해서 40세에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됩니다. 한국인 40세 근로자의 무식경험연구 지지수를 무려서 3.5 이하로 낮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장현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35세, 44세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령 분류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을 할 때는 이제 만들 때 국민건강보건연구소에서 WHO의 기준을 잘 따라야겠다. 이런 연령 구분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강보건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민건강 실태조사를 할 때도 성인이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는 이 연령 구분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요즘에 이제 구강보건법에 의한 국민건강 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이제 성인은 조사하지 않거든요. 이 아동만 조사를 해서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아동구강보건 실태조사라고 바꾸고 있고, 나머지 성인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것을 가져와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경우에는 연령부가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아요. 되게 걔네들이 발표할 때는 10년 단위 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40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2030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던 이런 형태로 40세의 표준 연령을 할 거냐? 지금 우리가 더 이상 이제 국민건강 실태조사를 자료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권형 조사를 하는 방식대로 40대, 50대를 표준 연령으로 바꾸어서 40세로 옛날처럼 표현할 건지 40대로 표기할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냐? 연령별로 다 제시할 수 있겠죠. 한국 30대 노동자의 무식경험연구 지지수를 얼마로 낮춘다. 40대는 얼마로 낮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옛날식으로 표준 연령을 제시하거나 표준 연령대로 가야 될 텐데 옛날처럼 35세, 40대 사람을 잡을 거냐. 아니면 이제 고령화 추세를 바꿔가지고 표준 연령 이번 기회에 2030 할 때는 어쨌든 향후에는 4050으로 가자. 이런 표현을 40대로 하자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상황이 이제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아까 목표를 세분화할 때 판별별로 축이 되는 연령을 바꾸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목표 연령을 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10개 목표 중에서는 어쩔 수 없이 혼합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부식증 같은 경우에는 조사 자료가 20대, 30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나온 자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침을 정하고 표준을 정해야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정말 그 조사에 있어서의 표준 오차가
결과에 반영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이 이제 필요할 때가 됐다. 주먹국으로 해오긴 했습니다만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이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 표현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요즘에 이제 의정 목표를 잡는 경우가 많죠. 비전, 미션, 목적, 목표. 뭐 이런 이제 이거 둘을 묶는 경우도 뭐 여기 있습니다만 뭐 되게 이제 뭐 비전, 미션은 그 우리의 생각을 한두 문장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뭐 수치로 제시할 수도 있고 단위성과 제시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2030까지 달성하기 위한 어떤 비전을 한두 문장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걸 넣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넣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너무 딱딱하게 2030년까지 40대 근로자의 뭐 1인당 평균 충치 경험 수를 3개로 줄인다. 뭐 이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비전이나 미션을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입 산출문이 요즘에 대세니까 우리가 어차피 아까 이 목표가 요구로서의 목표, 당의로서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투입은 얼마로 해달라? 투입에 따른 산출은 어떻게 해달라? 저희는 다 이제 변화만을 지칭하고 있는 이제 결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 말하면 이제 아웃컴만 얘기하는 것이죠. 인풋이나 아웃풋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라고 하는 아웃컴만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지 않으려면 투입, 산출도 목표로 삼아가지고 사회에 제시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항상 뭐 이제 목표 항목을 이제 몇 개를 할 거냐. 만약에 투입 산출 목표를 넣는다면은 뭐 지금 이 현행이 이제 10개인데 더 늘려야 될 거냐.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거냐. 어떤 거를 줄일 거냐. 아까 말씀드린 투입 목표나 산출 목표를 추가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적어도 우리가 숫자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우리만의 알고 있는 목표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저들이 요구하는 바가 뭐구나. 얼마를 투입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얼마의 결과를 내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투입 산출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웃컴만 얘기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목표였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통합 조정할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자료원 주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자료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평가를 이제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평가를 해봐야 이제 2020까지 세웠던 그것이 달성이 됐느냐, 얼마나 달성이 됐느냐, 그러면 이제 연간 얼마쯤 줄일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자료를 뭐 쓸 거냐, 여러 자료를 써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기축 자료이라는 말을 썼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 자료를 써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중요한 질병 지표나 뭐 그 의식 형태 지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뭘 쓸 거냐? 아까 말한 의료 패널 자료를 쓸 거냐? 돈을 뭐 들이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쓸 거냐? 또 간편하게는 이제 국고정 자료를 빼가지고 쓰는 게 좋겠죠. 그런 걸 할 거냐라고 하는 이 기축 자료를 정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계속 이것만으로 나눌 거냐. 저희가 뭐 지난번에 이제 그 매뉴얼 개발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노동부에서 노동건강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음을 알겠죠. 그렇다면 그때 한두 항목 원하려고 요구해 볼 필요는 없겠는가. 우리가 2008년도에
근로자 의식, 구강보건 의식 행태 조사라고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건 제한적이었습니다. 한국노총에 이제 받아서 이렇게 그 표본을 정하고 이런 거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자체 조사는 그럼 안 해야 될 겁니다. 노동자만을 하는 조사가 없다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상부원에서 뭐 5년 단위, 10년 단위라고 하는 자체 조사를 해볼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 2030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과제 제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늦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2010을 만들 때, 김정배 이사님이 해서 3대 구원보건 이 달성한 과제, 이렇게 해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이렇게 전혀 현실성이 없는, 뭐 5년 주기 직장 계속 구강건강 사업을 개발하고, 사실 이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2016년도에 이제 이렇게 묻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제시했던 2016년의 제시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권 29년 기념을 할 때 이제 정책 과제를 만들고 노동부에 제시를 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추상적이든 추상적이지 않든 간에 목표만을 제시를 하는 건 좀 그럴 것이다. 그럼 이 목표를 위해서 아까 이 당위로서의 목표, 요구로서의 목표니까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정책 과제를 같이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30 목표 개발과 이 정책 과제의 개발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목표 따로 놀고 우리가 제안하는 대안 정책 과제 따르고 이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맨날 비판하는 목표 따로 방안 따로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연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발과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당연히 2030을 만들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 목표가 얼마나 달성해야 됐는가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야 되죠. 이게 평가이긴 하지만 이제 2030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새로운 진단이자 현황 조사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유재인 선생님 바탕으로 어쨌든 국권용의 자료는 금방 마음만 먹으면서 해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걸 해보자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유재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결과를 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국권용 자료를 뭐 기축 자료를 정한다면은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따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관적 구강과 표현한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50% 이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평가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이 평가와 함께 어떤 목표로 잡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 장면 교수님 계시긴 합니다. 이 미국 애들이 2010이나 2000을 만들 때 이렇게 보면은 이 목표를 만들겠다. 이 헬스피플을 만드는데 목표가 뭐가 좋은지 제시해달라고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문 광고. 일반인도 좋습니다. 어떤 목표도 내라. 니네가 어떤 목표를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거, 신문 광고도 내고 지금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게 저희도 적어도 2030 목표가 2010과 2020처럼 소수의 전문가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공개 모집이 치러지지 않겠는 어려운 겁니다. 학계, 노동계,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2030년까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모집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목표 항목을 1차 선정을 하고요. 근데 이 목표가 1차 선정된 목표가 과연 이제 올바른가? 이때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 이게 데이터가 됐든 뭐 다른 방법이 됐든 이제 이 우리가 공개 모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진 이 1차의 목표가 제대로 잘 짜여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 항목의 최종 목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와 함께 요즘에 이제 그 구체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매대마 피로자율을 10% 이하로 줄인다고 한다면은 이제 감목표가 되겠죠. 감목표가 되면은 이 감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전문가들이 그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 조사에 거쳐서 그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공청회도 좀 한번 해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관심도 모으고 의지와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델파이 조사나 공청회 이런 것들을 거쳐야만 목표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참여를 확대를 하고 이거를 의제화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과정을 번잡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2030을 만들 때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추정 목표가 선정이 됐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만든 목표, 우리 그렇게 잘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홍보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 아까 말씀 정책방안과 같이 제시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요구로서의 목표, 단위로서의 목표가 현실에서 적용되는 목표로서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항상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2025년 경우에 과연 이 처음에 만들었던 목표가 수정할 필요는 없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2030 목표가 만들어질 때부터 조금 더 개선된 상태 또 이것이 홍보가 되고 2030년이 갈 때까지 좀 더 다듬어지고 그 과정 중에 이제 2040이 또 나갈 수 있는 더 나은 방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좀 같이 생각해 봐 주십사고 하는 의미에서 발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기 질문은 아니고요. 코멘트로 예. 마지막 컷이 사진이 아주 의미 있는 사진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이 사진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옛날에 썼는데요. 전 이 사진이 제일 좋아요. 올라올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참, 안타까우면서 이제 요 말을 듣는데. 산재 사망자는 항시 마음이 편치가 못해 그런 소식을 뉴스나 뭐 이런 것 같아. 어쩌면 도망가는 거리마다 구강 건강으로서 산재 발생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않은 경우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매우 드무니까 그나마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놓고 좀 관심을 덜 기울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하고 이제 산지하고 연관시키려면은 상해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신청을 해서 그게 이제 부상이나 상해로 나오는 코드들이 있잖아요. 진동 코드들이요. 그걸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직업하고 매치시키면 되긴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 이런 것 좀 이제 부족했다고 사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이 상부한 목표로 늘 거냐. 이번 기회에 뭐 그런 자료도 조사를 해서 그리고 얼마 다 알아가는 것들을 맞춰나가는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에 건강 문제에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뭐 그런 불평등이 건강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타난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많고 그걸 뭐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그것을 그런 불평등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지표나 목표 같은 거 갖다가 할 수는 없는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요즘 조사하면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노동자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말하는 그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구한공원 수준이 뭐 낮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류의 질문을 했었을 때 아니라고 하는 답변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 내에서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이제 뭐 그 비정규직이라고 더 구한공원 상태가 나쁘겠어? 우리보다 더 처벌받겠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이제 그 국내 조사 결과도 그렇고 외국의 결과도 그렇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예간 교대 근무 있잖아요. 주예간 교대 근무를 해본 사람들하고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무실이나 그 취직도 발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는 혹시 뭐 치아 부식증처럼 이 물질이 우리 구강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을까? 이런 거에만 너무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노동 조건들이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한 이제 구강건강 문제에 노동자 건강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내에서 계층 간의 차이를 어떻게 보게 만들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직군을 나누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사무직 노동자, 예를 들어서 최소하면 뭐 생산직 노동자, 뭐 서비스 노동자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다시 이렇게 다르게 제시하는 때 그래서 이 불평등을 드러내는 방식. 뭐 이제 급여 같은 걸로 해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목표적 다루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리포트가 안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여튼 조사자나 연구자가 접근할 때 그 우리나라 같은 이제 그 직업을 7개 분인가 이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정식으로 나누는 건 그런데 그거 하나만 뽑아가지고 그 계층이 뭐 상태가 어떻다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뭐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접근이 쉬운데 이게 비교하려고 하면 다 조사를 해야 말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조사자나 연구자가 접근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뭐 한번 해보긴 하겠습니다. 왜냐면 국권용 자료에서 소득 부분이 있잖아요. 소득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권용 자료에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노동자 분석을 할 때는 직장 가입자하고 거기에 이제 기층들이 있어요. 이렇게 쭉. 네. 그것을 이제 뽑은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시 이제 소득을 걸어보면 되겠죠. 소득을 이제 걸어봐서 불평등이 노동자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잡느냐.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좀 드러내려면 오히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직, 뭐 생산직 이런 걸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그것까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아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에서 그 저출산 고령화 추세 때문에 사실 그 예전보다 그 취업까지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서 그 취업도 늦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해서 아까 대표 연령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사실은 그런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근로자 노동자라고 할 때 그거예요. 평균 지점이라 하는 연령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현실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한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이게 만약 올린 다음에 기존 거와 그 새로 된 그 연령을 딱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연속성으로 본다면 그 기존에 이제 그 40세라는 대표 연령을 쓰고 35에서 44세를 조사했다면 계속 그래야 이제 이게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표 연령을 받다 보면은 바꾸면 추이를 보는 데 좀 한계가 있겠죠. 특히 뭐 부학병이 축적되는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병지표는 당연히 40대에서 50도 올리면 확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문제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올린다면은 이제 올려야 될 걸로 보여주고 중간 단계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옛날에 35세 44세라고 했던 거를 보조적인 자료로 이제 갖춰놓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저하고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이제 2040을 만들 때는 2030에서 40대 50대를 했다면 그때 이제 2040에서 40대 50대의 표준형끼리 비교해 볼 수는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되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